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입니다. 저는 지금 남프랑스에 있는 툴루즈 에꼴드 꽁대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고, 올해 여름에는 또 이제 툴루즈에서 광고 에이전시 그래픽 디자이너 인턴을 할 예정이고요. 또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막학년에 파리에 있는 디자인 스쿨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선 이제 알테아나운스라고 학교랑 회사를 병행해서 다니면서 일도 할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이제 뭐 몽펠리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르망에서 교환학생을 한 다음에 툴루즈랑 파리에서 유학이랑 이제 인턴십 그리고 알테아나운스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불어불문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이랑 진짜 1도 상관이 없는 불문학을 전공을 하다가 어떻게 파리에서 그래픽 디자인 알테아낭스로 일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랑, 프랑스 유학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프랑스에 살면서 정말 유용했던 필수적인 어플이랑 이제 프랑스 미술 대학이랑 뭐 어떻게 구인 구직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원래 프랑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프랑스에서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살아보는 게 꿈이었고, 그 상태에서 불문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진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몽펠리에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미술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을 몇 명 만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배우는 게 정말 재밌어 보였고, 그 디자인이랑 그런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이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서 그쪽 산업에서 일을 하고 싶고, 그걸로 뭔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파나소닉 챌린지라는 공모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로 참가를 했고, 저희 팀이 최우상을 받았는데, 뭐 그때 포스터랑 픽토그램 작업을 했던 게, 아, 내가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에콜 드 공대 툴루스에서 파리의 에페 스튜디오 크레아라는 곳으로 편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하면서 알테아낭스 프로그램에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유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2 이상은 따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 외국인이 프랑스 대학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이자, 사실 프랑스에 가서 수업을 따라잡고 이제 친구들을 사귀기에도 정말 필수적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두를 따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에 딱 입학을 하고 프랑스어를 거의 처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엉도 아니고 세 호보 수준으로 입학을 했다가 이제 아두를 한국에서 따고 1학년 때 땄어요. 몽펠리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배엉을 땄고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할 때 한국에 있는 그 학원을 다니면서 배두를 땄습니다. 배두도 사실 2번을 봤는데 첫 번째 시험엔 제가 0.5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울면서 배두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다음으로는 프랑스 생활을 할 때 정말 필수적인 어플이었는데요. 먼저 구글맵. 거의 모든 뭐 레스토랑이나 정보가 이제 구글맵에 다 있고요. 맛집을 찾을 때 이제 평점을 보면서 찾으니까 구글맵이 정말 좋았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 하면은 이제 파업이죠. 요즘에 특히 교통 파업이 많아가지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도시의 교통 수단을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어플을 까는 게 가장 정확한 교통 정보를 얻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교통 파업이 났을 때는 구글맵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 시간표들을 운행한다고 나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툴루즈 같은 경우는 티세우 어플을 깔아서 교통 정보를 보고, 파리 같은 경우는 에가떼페를 깔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업 때문에 어떤 버스가 오늘 운행을 안 하고 몇 시까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일 때는 메트로 어플을 까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유학생들한테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은 어플인데, 추구추고라는 어플이 있어요. 음식물 잔반을 줄이기 위한 어플인데, 레스토랑이나 뭐 베이커리 이런 데에서 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구투고라는 어플이랑 불랑제리랑 레스토랑들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문 닫는 시간대쯤에
남는 재고를 정말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식당에서도 뭐 블랑제리 같은 경우에서도 그날 남은 빵 뭐 엄청 많이 담아가지고 4유로에 팔고,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뭐 커피랑 남은 뭐 케이크 이런 걸 다 해가지고 3유로에 팔고, 이런 식으로 정말 환경도 생각을 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플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팔이랑 리디아인데, 페이팔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돈을 바로바로 입금을 해주는 송금 어플인데, 페이팔보다는 리디아를 프랑스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리디아 자체가 이제 프랑스 어플이기도 하고, 은행 어플은 잘 안 써요. 제가 쓰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 수취인도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2일, 3일이 걸리고, 또 수취인 등록을 한 다음에 계좌 입금을 하는 데까지 또 3일이 걸려요. 그래서 친구한테 5유로 나 보낼게 했는데 5유로 보냈는데 이제 6일이나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디아 어플을 사용을 해서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요. 프랑스 안에 있는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계좌에도 바로 입금이 가능하니까 프랑스에서는 아무래도 페이팔보다는 리디아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어플은 모인이라는 어플인데요. 이것도 페이팔이랑 리디아 같은 송금 어플이지만 은행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인을 통해서 한국 계좌에서 여러분의 외국 계좌로 송금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좌를 만들거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제 프랑스 계좌에서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하면은 진짜 기본 3, 4일, 어떨 때는 막 일주일에 걸릴 때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인은 빨리빨리 아시죠?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저희한테도 정말 잘 맞는 것 같고, 사실 모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기 전에도 교환학생 친구들이나 유학생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저희 같은 유학생한테는 수수료가 무료예요. 은행 수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수료 같은 부담도 전혀 없고요. 또 막 은행에서 저희한테 막 돈을 보낼 때 인터넷 뱅킹 같은 거를 보내면은 진짜 적어야 되는 번호가 많아요. 막 그 IBAN 코드도 적어야 되고, 또 그 은행 코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이제 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코드도 다 막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은행 코드를 알릴 제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 막 검색해가지고 은행 코드 뭔지 막 알아보고, 막 제가 사는 집 주소랑 제가 받는 은행의 그 막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또 막 받기 전까지 뭔가 이제 전전긍긍하는 그런 게 있는데, 모임 같은 경우는 그냥 어플 하나만 딱 키고 바로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정말 간편한 어플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한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어플도 사용을 해봤는데, 돈을 보내면서 분실이 될 위험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데는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그런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보내는 사람도 조금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되게 무섭고 그랬는데, 모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리스크 하나 없이 바로바로, 그리고 수수료도 없이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진짜 모인을 사용을 해본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본 결과 정말 이거는 유학생한테 꼭 필요한 어플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젠 제가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학생 등록을 하실 때 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대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예요. 그 모인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처럼 그렇게 등록이 안 돼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모인에 문의를 해가지고 학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학교 등록 문의를 했더니 다음날에 바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빨리빨리 리스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인이, 그래서 정말 좋았던 어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대 입학 과정인데요. 저희 같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 과정이 대체로 간단했어요. 일단 세베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받습니다. 세베랑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내는 이력서랑 이제 다른 뭐 미국이나 그런 데서 내는 이력서랑 양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한 다음에 인터뷰가 관건이었는데, 인터뷰는 그 인사 담당자라고 하니까 뭔가 회사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인터뷰만 따로 담당하는 분이랑 인터뷰를 볼 때도 있었고, 학교 디렉터랑 바로 그 면접을 본 적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두 군데에 처음 접수를 했는데 둘 다 붙었고요. 근데 둘 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뭔가 압박 면접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 학교에 지원을 했는지 정말 순수하게 알아보고 싶은 뭐 그런 의도가 느껴졌던 그런 인터뷰였고요. 막 제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면접을 본 건 처음이라 가지고 나 너무 긴장돼. 그러니까 진짜? 야, 긴장하지 마. 숨 쉬어. 막 심호흡해봐. 따라해봐. 막 이렇게 해준 것도 있었고, 그 디렉터랑 면접을 본 그 인터뷰에서는요, 디렉터가 아예 그 면접 말미에 나 진짜 네가 마음에 든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너가 합격이 됐다는 그런 뭐 공식 이메일은 아니지만 너한테 좋은 소식이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귀띔을 해주기도 했어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디자인 그래픽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넣은 뭐랄까 작업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로고 디자인이랑 이런 비주얼 아이덴티티 위주로 작업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일러스트레이션 작업도 했고 뭐 뉴스레터 디자인 같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위주 작업도 했어요. 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순 없고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가 포트폴리오 다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로 파리에 있는 사립대학교로 이제 편입도 하고 인턴도 찾은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잠깐 자랑을 하자면은 그 인턴 면접을 할 때 그 인사 담당자분이, 아니야, 그 회사 대표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먼저 딱 보고 나서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나 진짜 네 프로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따로 뭐 자기소개나 뭐 지원 동기 이런 거 말하지 말고 당장 언제부터 말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얘기하자라고 말했던 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인턴 같은 경우는요, 링크드인이랑 인디드 이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보통 일자리나 인턴, 알뜰영낭수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바지에 급하게 막 인턴을 구해가지고 링크드인이랑 이제 인디드에도 이력서를 넣고 이제 툴루즈에 있는 그런 디자인 에이전시나 광고 에이전시를 다 찾아본 다음에 거기다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혹시 인턴 구하시냐고 전화를 돌려가지고 인턴을 구했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진짜 처음으로 디자인 그래픽 학생으로서의 영상을 담아본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이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술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연히 이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